썰챗. 비오는 날 살인사건. 비오는 날은 외출 에이 빗소리 가져가 에이 강만은 계속돼 비오는 날 즐겁게 산책을 하다 지나가던 차에게 물벼락을 맞았다. 다 젖었네. 뭐지? 그리고 그 아저씨는 도망갔어요. 제가 본 건 이게 다예요. 저는 운전 중이었고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차 밖에 남자가 열린 창문으로 갑자기 제 남친을 주사기로 찌르더니 도망갔어요. 사건 현장엔 CCTV가 없었지만 두 분이 말한 인상착의를 참고로 용의자를 검거에 나선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왼쪽 목을 독극물 주사기로 찔려 사망했다. 차 내부는 깨끗한 상태였으며 주사기는 차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검거했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아저씨다.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비가 들어와 내부가 젖었어야 하는데 차 내부는 깨끗한 상태였다. 즉 창문은 닫혀 있었던 것이니 밖에 있던 남자의 범행은 불가능하다. 진짜 범인은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피해자의 왼쪽 목의 자상 또한 범인이 있던 방향을 가리킨다. 간호사인 여자친구는 잦은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해온 독극물 주사기로 그를 죽였다. 이를 목격해서 놀라 도망갔던 남자는 경찰서에서 다시 그녀를 보자 기겁한 것이다. 죽은 동생이 남긴 채팅. 뭐야? 갑자기 이놈이 시비 터네? 어휴 잼민이 냄새 그치? 닥쳐! 니 몇 살임? 니보다 10살은 더 많음. 그럼 성인인데 로브를 처하고 있다고? 정말 크로스. 야, 비켜. 컴퓨터 해야 돼. 아 형은 좀 빠져. 남자의 싸움이야. 아, 뭔 로블록스 키백 뜨면서 남자의 싸움이야. 비켜. 엄마! 형이 괴롭혀. 김민수, 너 동생 괴롭히지 말랬지? 내가 언제 괴롭혔어? 얘가 컴퓨터 안 비키는 건데. 둘 다 엄마한테 죽기 싫으면 그만 싸워. 아, 배야. 썰챗 아파트 산다고? 나돈데? 404호로 와라. 센 척하네. 그리고 30분 뒤 게임을 하던 동생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흉기는 부엌에 있던 칼. 이것은 마지막 다잉 메시지이다.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정답은 동생이 죽기 전 채팅에 남긴 다잉 메시지에 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 키들을 옆으로 한 칸씩 밀려 쓰면 형이라는 글자가 된다. 즉 범인은 형이었다. 컴퓨터를 놓고 매일 싸워서 동생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형은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 칼로 동생을 죽였다. 동생은 공격당했을 때 충격으로 글자를 한 칸씩 밀려 쓰게 되었던 것이다. 7층 살인사건. 엄마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7층에는 총 3세대가 살고 있다. 709호 아줌마, 밑에 차 좀 빼줘요. 주차를 뭐 그따구로 해놨어. 아, 빼면 되잖아요. 되게 시끄럽네. 맥도날드 케첩 도둑같이 생겨가지고. 뭐야? 아줌마 목에 낀 빅맥이나 빼고 말해. 엄마는 전부터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알바를 다니고 있다. 주유소 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서 속상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자 엄마가 죽어 있었다. 엄마? 아침에 수상한 놈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봤어. 분명히 그 놈이 범인이야. 엄마가 맨날 708호 아저씨랑 싸우긴 했는데 아침에 시끄럽길래 옆집이 또 싸우는 줄 알았지.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다잉 메시지는 그냥 보면 710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글을 쓴 방향으로 읽어보면 710이 아닌 오일인 것을 알 수 있다. 오일은 기름, 즉 범인에게서 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범인의 정체는 709호의 주유소 알바를 다니던 딸이었다. 딸은 아침에 검은색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엄마를 죽이고 알바를 갔지만 몸에서 나던 기름 냄새는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회전초밥집 살인사건. 오늘 네 생일이니까 마음껏 먹어. 우와 진짜요? 신난다. 새엄마는 내 생일이 되자 내가 가고 싶다 했던 회전초밥집에 데려와 주셨다. 어서오세요. 편한데 앉으세요. 자, 여기 젓가락. 여기 물도 있어. 우와 뭐부터 먹을까? 아고, 애 좀 조용히 시키쇼. 아니 애가 신나서 떠들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자, 초밥 먹기 전엔 깨끗이 손부터 닦고. 네. 새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었는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새우초밥이다. 무슨 일인가요? 아니 얘가 숨을 안 쉬어요. 혹시 초밥에 상한제로 쓴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애 잘못됐으면 가만 안 둬. 손해배상 소송 걸 거야. 아이는 사망했다. 범인은 이 중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새엄마다. 새엄마가 초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으라며 준 물티슈에 독이 묻어 있었다. 독이 묻은 손으로 초밥을 집어먹은 아이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새엄마는 아이를 이용해서 회전 초밥집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내기 위해 이를 꾸몄던 것이다. 마라탕 사망 사건. 혈중 마라 농도가 떨어졌어. 나는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몇 끼 마라탕만 먹는다. 입안이 얼얼해지는 알싸함. 이 중독성 있는 매운맛. 너 또 마라탕 먹지? 너 또 배탈 나려고 그래? 의사가 너무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요즘 마라탕을 못 먹게 해서 밖에서 몰래 친구와 마라탕을 먹기로 했다. 저희 마라탕 2개요. 마라탕 처먹 줄라. 그런데 마라탕을 한 입 먹자마자 또 배가 아팠다. 나 화장실 좀. 마라탕 다이어우 칠러.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나는 마라탕을 마저 먹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주인공은 사망했다. 왜 죽었을까? 1번, 이 집 주인이 만든 마라탕이 문제였다. 2번, 주인공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가 마라탕에 독약을 넣었다. 3번, 뒷자리 아저씨가 독약을 넣었다. 4번, 주인공이 배탈이 나 죽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정답은 4번이다. 초반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공은 매운 마라탕을 자주 먹는 탓에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다. 매운 것을 먹지 말라는 의사와 엄마의 말을 무시한 주인공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수영장 사망 사건. 수영장에 놀러 갔던 9살 여아 비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썰챗. 엄마와 언니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왔던 비양은 얼마 후 물에 축 처진 채로 떠올랐다. 안전요원이 비양을 발견해 즉시 인공호흡을 곧바로 실시했고 의식이 돌아왔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긴 뒤 비양은 사망했다. 겉으로 보기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듯 보이지만 이 사건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시신에 익사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 9살 비양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비양의 엄마, 두 딸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다. 안전요원이 우리 딸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비양의 언니, 평소 비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수영장에서 동생이 엄마가 나만 마시는 거 줬다 이러고 자랑하길래 엄청 약올랐었어요. 안전요원, 이 안전요원이 근무한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수영장에서 애를 건진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의식이 분명히 돌아와서 제 말귀도 알아들었었어요.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엄마였다. 이 이야기는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 하루 전날 둘째 딸 사망보험에 가입한 엄마는 수영장에서 둘째 딸만 따로 불러 독극물을 넣은 음료수를 주며 말했다. 이거 너만 혼자 몰래 먹어야 돼. 우와. 처음엔 경찰들은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부검 후 독극물 소견이 나와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한다. 아내가 죽은 이유. 요즘 기분이 좋지 않다 아내에게 남편은 인천의 작은 섬으로 놀러가자고 제안했다. 거기 가서 뭐해? 난 수영도 못하는데. 아잉,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는 거지. 응? 제가 편히 모실게요, 김 여사님. 까륵. 남편의 기괴한 애교에 아내는 함께 섬에 가게 되었다. 부부는 텐트도 치고 같이 돌탑도 쌓고 놀았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둘은 밤낚시를 시작했다. 에이치! 좋아, 내가 차에 가서 담요 가져올게. 그러면 차 트렁크에 핫팩도 좀 챙겨와. 네. 그러나 30분 뒤 남편은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바다에 떠내려가던 아내를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사인은 익사였으며 머리엔 뭔가 부딪힌 상처가 발견됐다. 아내가 죽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일까? 1번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2번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번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이다. 4번 발이 미끄러진 바람에 바다에 빠졌다.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내는 수영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리 없고 곧 죽을 사람이 굳이 핫팩을 챙겨오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졌고 이때 머리가 부딪힌 사고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영상을 다시 보면 119 구조대가 왔을 때 텐트 앞에 있던 돌탑이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인다. 정답은 3번.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 허우적거리는 아내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찰이 확인한 근처 CCTV 장면으로 인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우연히 모인 남녀 4명이 있었다. A양과 B남은 커플 여행, C양과 D양은 혼자 여행하던 중이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만들어져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게 되었다.
주님, 이들에게 알코올을 주소서. 사실 난 신부가 꿈이거든. 아, 얘 또 취했네? 괜찮아? 나 술 깨는 약 있는데 줄까? 나도. 원래 맨날 술만 마시면 자. 근데 너 되게 착하다? 우리 같이 밖에 잠깐 바람 쐬러 갈래? 네 여친이나 잘 챙겨. 주여, 오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함은 화장실에 갔다가 비남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남이 쥐고 있던 휴대폰에는 654-258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654-2580 휴대폰 전화 키패드에 숫자를 눌러보면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진다. 즉 범인은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행동을 했던 신부 지망생 시남이었다.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이 꽃이 예쁘네요.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어머,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꽃을 잔뜩 샀다. 우와, 이 꽃 나처럼 너무 예쁘다. 아내는 나보다 13살 연하로 우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자기, 오늘도 영양제는 잘 챙겨 먹었어? 응, 그건 그렇구나. 여행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우리는 경치가 예쁜 섬으로 여행을 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건강했다. 여행 둘째 날 아내의 친구 3명도 초대했다. 근데 둘이 진짜 나이 차 많아 보이긴 뭐 어때? 남편이 돈이 많대잖아. 근데 두 사람 여행에 우리까지 끼어도 되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예약해둔 호텔에서 오전 9시 반쯤 다 같이 조식을 먹었는데 나는 10시 반쯤 일이 생겨 먼저 가게 되었다. 아내와 친구들은 나와 헤어진 뒤 다른 곳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남편이었다. 아내에게 선물했던 이 투구꽃은 심장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내가 늘 먹던 영양제를 투구꽃으로 직접 제조한 독약으로 바꿔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 처음엔 단순 심장마비로 종결될 뻔했으나 아내를 부검한 법의학자로 인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참고로 카미야의 이 결혼은 3번째였으며 첫 번째 아내도 두 번째 아내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한다. 쌍둥이 납치 사건. 우린 1분 차이의 쌍둥이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부모님만이 우릴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하교길 옆집 분과 마주쳤다. 저 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가 매일 저희 집까지 다 들리는데. 알바임?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뭐? 또 돈을 달라고? 한정판 가방이라 사야 된다고. 요즘 우리 부모님은 매일 싸운다. 우울해. 케이크 먹고 싶다. 뭔 케이크? 나 우울하다고. 그니까 뭔 케이크가 먹고 싶냐고. 언니, 보통은 왜 우울하냐고 물어보지 않아? 티라미수 케이크. 얘들아, 간식 먹어. 엄마, 옆집 분이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린대. 뭐? 우리가 뭘 얼마나 싸웠다고. 참나. 나와서 케이크나 먹어. 나는 옆집 사람이 맘에 걸렸지만 언니와 케이크를 먹고 잠이 들었다. 누구? 납치? 허튼 짓 하면 너희 동생을 죽일 거야. 허튼 짓 하면 너희 언니를 죽일 거야.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쌍둥이는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부모님만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납치범의 협박을 들어보면 언니 동생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쌍둥이들이 먹고 잡는 케이크, 즉 범인 엄마였다. 엄마는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납치극을 꾸몄다.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 언니와 동생을 정확히 구별하는 바람에 쌍둥이들에게 들켜버렸다. 다잉 메시지. 우리 집은 산에 따로 별장이 있다. 친구들 2명과 결혼 앞둔 여자친구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 별장에 놀러가기로 했다. 별장에서 다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계곡에서도 재밌게 놀았다. 다음날 숙시에 비몽사몽하며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친구 A가 죽어 있었다. 여친은 엄청나게 충격받았는지 울기만 했고 다른 친구는 나보고 네가 죽인 거 아니냐며 의심했다. 여기 완전 산속에 짱 박힌 곳인데 범인이 달리 누가 있겠냐? 네가 죽인 거지. 친구가 죽은 슬픔은커녕 나부터 의심하는 것이 빡치긴 했지만 나는 일단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이곳이 워낙 깊은 산속이라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친구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폰에 뭔가 쓰여있어서 살펴봤더니 키패드에 345라고 숫자가 눌려져 있었다. 345? 그리고 나는 345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경악하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사실 죽은 친구 A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다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의 뒷모습이 비친 거울을 자세히 보면 여친과 친구 A 둘이 몰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인다. 모두 잠든 밤 친구 A가 주인공의 여친에게 우리 사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계단에서 그를 밀어버린 것이다. 죽어가던 친구 A는 휴대폰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 키패드 3, 4, 5 장면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쉬라고 읽어진다. 쉬는 그녀, 즉 여자친구가 범인이다.